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따뜻한 벗 예진이에요. 오늘은 여러분께 아주 소중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우리가 나이를 들수록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곤 하죠. 예전처럼 바깥으로 나가 산책하고 친구들과 담소 나누는 일도 줄어들고요. 하지만 우리 몸과 마음은 여전히 바깥 공기와 햇살을 필요로 해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햇빛을 쬐고 바람을 맞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우리 몸속에서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특히 우리 몸이 자연을 만나면 세포들이 활기를 얻고 기분도 훨씬 좋아진답니다. 햇볕을 쬐면 비타민 D라는 영양소가 몸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데요. 이 영양소는 뼈를 튼튼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면역력도 높여주는 아주 고마운 친구예요. 또한 바깥 공기를 마시며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오랜 시간 동안 실내에만 있으면 굳어있던 관절과 근육도 부드러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자주 밖으로 나가서 햇살을 맞고 걷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몸과 마음 모두를 건강하게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께서 야외 활동을 하실 때는 꼭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선 걷는 길이 안전한지 꼭 살펴보셔야 해요. 요즘 길에는 턱이 높거나 바닥이 미끄러운 구간도 많아서 자칫 방심하면 넘어지거나 다칠 위험이 있거든요. 낙상은 어르신들께 가장 흔하면서도 위험한 사고 중 하나예요. 넘어지는 그 순간의 충격이 뼈에 전달되면 골절로 이어지기도 하고 한 번의 낙상이 큰 후유증으로 남아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실 때는 먼저 날씨를 체크하시고 미끄러움이나 빙판이 있는 날에는 활동을 미루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에요. 햇볕이 너무 강한 날도 조심하셔야 해요. 피부가 얇아진 상태에서 강한 햇빛을 오래 쬐면 화상처럼 피부에 손상이 생길 수 있어요. 모자나 양산을 준비하시고 밝은 색상의 얇은 긴 옷을 입으시는 것도 좋고요. 여름철엔 탈수도 조심하셔야 해요.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조금씩 자주 물을 드시는 것이 몸이 건강하게 야외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도와줘요. 또 한 가지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어요. 야외 활동을 혼자 하기보다는 가까운 분이나 친구분과 함께 나가시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즐거워요. 혼자 걸으시다가 갑자기 어지럽거나 다리에 힘이 빠지면 도움을 요청하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서로 손을 잡아주고 이야기 나누면서 걷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훨씬 멀리 건강하게 걸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나 마을회관에서 운영하는 어르신 프로그램들도 참 좋아요. 요즘은 걷기 동아리나 가벼운 체조 모임 같은 활동들이 많이 열리고 있거든요. 이런 활동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을 넘어서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소통하고 웃을 수 있는 시간이라서 정서적인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된답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만성질환이 있으셔서 야외 활동이 걱정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당뇨나 고혈압처럼 꾸준히 관리가 필요한 병이 있다면 무리한 활동보다는 적당한 시간과 강도로 움직이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활동 전에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관절도 덜 부담스럽고 혹시 모를 근육 부상의 위험도 줄일 수 있어요. 특히 새벽이나 밤 늦은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피하시는 것이 좋아요. 기온이 낮고 어두운 시간대는 몸이 긴장하고 주변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워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가능하다면 해가 완전히 떠 있는 오전이나 햇빛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이른 오후에 활동을 계획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바닥이 고르지 않은 곳에서는 작은 돌멩이나 움푹 팬 공간에도 유의하셔야 해요.
걷다가 발목이 접히거나 중심을 잃고 넘어질 수 있거든요. 이럴 땐 바닥을 잘 살피며 천천히 걷는 습관을 들이시고 가능하다면 지팡이나 보행 보조기를 사용하시는 것도 안전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지팡이는 단순히 균형을 잡아주는 도구를 넘어서 자신감을 갖고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중한 친구예요. 어르신들의 발 건강도 정말 중요해요. 야외 활동을 하실 땐 꼭 발에 맞는 편안한 신발을 신으셔야 해요. 신발 바닥이 너무 미끄럽거나 너무 딱딱하면 오히려 발에 무리를 주고 피로가 쉽게 쌓이게 되거든요. 푹신하면서도 발바닥 전체를 잘 지지해주는 신발을 선택해 주시고 발가락이 너무 조이지 않도록 여유 있는 디자인이 좋답니다. 걷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면 자연스럽게 몸에 활기가 돌기 시작해요. 처음엔 집 앞을 잠깐 다녀오는 정도로 시작하셔도 괜찮고 점차 공원이나 동네 한 바퀴 정도로 활동을 넓혀 가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는 습관이 쌓이면 우리 몸은 변화에 금방 적응하고 오히려 활동을 기다리게 된답니다. 특히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은 어르신들께는 야외 활동이 큰 위로가 되기도 해요. 바람이 불어오는 소리, 나무가 흔들리는 모습, 걷다 마주치는 이웃들의 인사, 이런 사소한 장면들이 우리의 마음을 환기시켜주고 삶에 대한 활력을 되찾게 도와줘요.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께서 걷는 습관을 들이신 뒤로 밤에 잠도 잘 오고 기분도 한결 밝아졌다고 말씀하시곤 해요. 활동 중에는 호흡에도 신경을 써보시는 게 좋아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과정만으로도 몸의 긴장이 풀리고 생각도 맑아져요. 바깥에서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코로 부드럽게 내쉬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정리되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걷는 속도는 숨이 차지 않을 정도로 유지하시고 걸음걸이는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안정된 자세로 걷는 게 좋아요. 어깨에 힘을 빼고 시선을 정면으로 향하면 몸의 균형도 잘 맞고 넘어질 위험도 줄어든답니다. 공원이나 산책로를 걸으실 때는 잠시 앉아 쉴 수 있는 벤치를 살펴두세요. 체력이 떨어질 경우를 대비해 중간에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으로 안심이 되고 무리하지 않게 활동할 수 있어요. 가방에는 물병과 간단한 간식,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비상연락처가 적힌 쪽지를 넣어두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 작은 준비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된답니다. 계절마다 야외 활동 시 주의할 점도 달라요. 봄철에는 꽃가루 알레르기를 조심해야 해요. 평소에 알레르기 증상이 있으셨던 분들은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나 꽃이 많이 피어 있는 곳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미세먼지가 심한 날도 야외 활동을 잠시 미루시고 공기질이 좋은 날을 선택하시는 것이 건강에 더 이롭습니다. 가을은 활동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이지만 기온차가 커서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날씨가 이어져요. 겉옷을 꼭 챙기시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면서 산책을 즐기시면 좋겠어요. 여름에는 특히 햇빛과 더위를 조심해야 해요. 햇빛이 가장 강한 한낮 시간은 피하시고 가능하다면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4시 이후의 시간대에 바깥 활동을 하시는 게 좋아요. 양산이나 모자, 선크림 사용도 피부 건강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하답니다. 탈수를 막기 위해 물을 자주 드시고 기력이 약해졌을 땐 그늘 아래서 충분히 쉬시는 것도 중요해요. 과일이나 채소 같은 수분 많은 간식도 함께 챙기시면 좋겠지요. 겨울에는 추위와 미끄러운 길이 위험 요소가 돼요. 따뜻하게 옷을 겹겹이 입고 특히 손과 발은 항상 보온을 유지하셔야 해요. 장갑과 목도리, 두꺼운 양말은 꼭 챙기시고 눈이나 비가 온 뒤에는 길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
보행 보조기나 미끄럼 방지 신발을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겨울철엔 체온이 쉽게 떨어지기 때문에 짧은 시간만 활동하고 집으로 돌아오시는 것이 좋아요. 오랜 시간 추위에 노출되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몸의 기능이 둔해져서 감기나 기타 질환에 노출되기 쉬우니까요. 이처럼 계절에 맞는 복장과 활동 계획을 세우는 것은 몸을 보호하면서도 야외 활동을 즐기는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어떤 계절이든 간에 중요한 건 몸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에요. 평소와 달리 기운이 없거나 머리가 어지럽다면 무리하지 마시고 충분히 쉬어가세요.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의 첫걸음이니까요. 어르신들 중에는 밖에 나가는 것이 괜히 번거롭고 부담스럽다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꼭 멀리 나가지 않으셔도 돼요. 집 앞 마당이나 골목길, 햇살이 드는 베란다에 나가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야외 활동의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의 몸이 자연과 만나고 햇살을 통해 생기를 얻는 그 과정이에요. 걸음수나 활동 시간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내가 오늘은 이만큼 바깥 공기를 마셨구나. 이만큼 햇볕을 쬐었구나. 이렇게 마음 편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활동 중에는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새가 지저귀는 소리,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목소리. 이 모든 것이 우리 일상에 작은 감동을 선물해줘요. 소리 하나하나가 삶의 일부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안정과 평온을 얻을 수 있어요. 야외 활동은 몸의 움직임뿐 아니라 감각을 깨우고 마음을 다독이는 시간이기도 해요. 오랜만에 바람을 맞으며 걷다 보면 묵혀두었던 생각이 흘러가고 무겁던 기분이 한결 가벼워지기도 하죠. 그 순간순간을 놓치지 마시고 지금 이걸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소중하게 느껴보세요. 혹시라도 활동 중에 갑자기 어지럽거나 숨이 차오르거나 가슴이 답답해진다면 즉시 걸음을 멈추고 쉬어야 해요. 이럴 땐 가까운 벤치나 그늘에서 편안한 자세로 앉아 호흡을 깊고 천천히 반복하면서 몸을 진정시키는 게 좋아요. 괜찮아질 때까지 무리하지 마시고 누군가와 함께 있는 상황이라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혹시 혼자라면 미리 설정해둔 휴대전화 단축번호나 비상연락처가 적힌 종이를 주머니에 넣어두는 것이 중요해요. 휴대전화는 야외 활동 시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전화뿐만 아니라 날씨 확인, 길 찾기, 시간 확인, 활동 시간 조절, 음악 감상 같은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요. 가능하면 휴대전화 배터리는 늘 충전 상태로 유지하시고 필요한 앱이나 연락처는 화면에 잘 보이도록 설정해두면 더욱 편리해요. 건강 보조기기들도 야외 활동 시 큰 도움이 됩니다. 보청기나 보행 보조기, 스마트워치 같은 기기를 적절히 활용하시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활동이 가능해요. 보청기의 경우에는 바깥 소리를 선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균형 감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보행 보조기는 힘이 약해진 다리를 지탱해주고 넘어짐을 예방해주는 역할을 해요. 스마트워치는 심박수나 활동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건강관리에 관심 있는 어르신들께 유용할 수 있어요. 건강관리와 함께 마음의 여유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야외 활동을 하면서 주변의 풍경을 천천히 살펴보세요. 나무의 색, 꽃의 향, 하늘의 구름.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줘요. 자연과 연결되는 시간은 단순한 걷기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마음을 안정시키고 감정을 회복하게 도와주는 소중한 치유의 시간이죠. 혹시라도 활동 중에 다른 사람들과 마주치게 되면
가볍게 인사를 건네보세요. 작은 미소와 따뜻한 인사는 서로의 하루를 조금 더 밝게 만들어줘요. 가끔은 오래 알고 지낸 이웃보다 산책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과의 인사가 더 깊은 위안을 줄 때도 있답니다. 야외 활동은 때로는 새로운 취미의 출발점이 되기도 해요. 사진을 찍거나 꽃과 식물을 관찰하거나 간단한 스케치를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요즘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사진 촬영도 참 쉬워졌어요. 가까운 곳에 피어난 꽃이나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찍어 보세요. 그렇게 모은 사진들이 하루하루의 기분을 기록해주는 일기가 될 수도 있어요. 작은 관심에서 시작된 취미는 일상의 기쁨을 발견하게 해주고 야외 활동에 대한 흥미도 자연스럽게 이어주죠. 어르신들께 권해드리고 싶은 또 다른 방법은 지역 사회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모임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동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걷기 모임이나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함께 걷고 함께 웃고 함께 쉬는 그 시간은 몸의 건강뿐 아니라 외로움을 덜어주는 데도 큰 역할을 해요. 모임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사람들과의 인연도 만들어지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관계가 형성되면 외출의 즐거움도 배가 되죠. 동네 도서관이나 공원 문화센터에서 가끔 열리는 작은 음악회나 그림 전시도 좋은 야외 활동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공연을 감상하면서 느껴지는 감정의 울림, 그림 속에 담긴 풍경을 보며 떠오르는 기억들, 이 모든 것이 삶의 감각을 되살려줘요. 바깥으로 나가 이런 경험을 하는 일은 단순한 외출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시간이 됩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느끼는 외로움은 단순히 사람이 곁에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내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가 없다는 데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요. 산책을 하다가 마주친 사람에게 인사를 건네고 가끔씩 대화를 나누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따뜻하게 반응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작은 인연은 어느새 하루를 기다리게 하는 설렘이 되기도 해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자주 마주치는 사람과 나누는 인사는 서로의 존재를 확인해주는 위안이 되기도 해요. 만약 몸이 불편하거나 긴 시간 걷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의자에 앉아 바깥 풍경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어요. 햇볕을 쬐며 잠시 앉아있는 그 시간 동안 몸과 마음은 자연과 호흡하며 휴식을 취하게 되죠. 때로는 짧은 외출도 큰 활력이 될 수 있어요. 꼭 긴 시간 걷거나 먼 거리를 이동해야만 좋은 야외 활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야외 활동을 준비하는 과정도 즐거움의 일부가 될 수 있어요. 외출 전에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길을 걸을지, 가방에 무엇을 넣을지 고민하는 시간은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해요. 계절에 맞는 옷을 준비하고 모자나 양산, 물병과 간단한 간식, 이 모든 준비는 자신을 위한 정성과 배려이자 활동을 더 안전하고 즐겁게 해주는 중요한 과정이에요. 어르신들의 야외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는 예방이에요. 예방은 단지 병이나 사고를 막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기본적이고 지혜로운 준비예요. 활동 전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고 무릎이나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몸을 미리 풀어주는 습관을 들이시면 작은 통증이나 불편함 없이 보다 오랜 시간 걸을 수 있어요. 또한 활동 중에는 항상 몸의 반응을 살피세요. 피로감이 갑자기 몰려오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평소와 다른 이상한 느낌이 들면 그 즉시 쉬어야 해요.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몸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어요. 그 말을 잘 듣고 반응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에요. 걷는 길 주변의 환경도 중요해요. 길이 평탄한지, 턱이 높은 곳은 없는지, 미끄러운 구간이 있는지, 이런 요소들을 미리 파악해두면 활동을 훨씬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지나치게 붐비는 장소보다는 조용하고 여유 있는 공간에서 천천히 걷는 것을 추천드려요. 사람이 많을수록 부딪히거나 넘어질 위험이 크고 소음도 많아서 심리적으로 긴장하게 되거든요. 한적하고 익숙한 길을 선택하셔서 편안한 마음으로 걸어보세요. 보도블럭이 울퉁불퉁한 곳, 작은 경사로가 갑자기 나타나는 곳, 공사 중인 지역, 이런 곳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시선을 바닥에 너무 두지 않고 적절히 앞을 바라보며 걷는 습관을 들이시면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할 수 있어요. 걷다가 잠시 멈추고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어가는 것도 좋아요. 쉬는 시간은 활동의 일부예요. 단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을 회복시키고 다음 걸음을 준비하는 시간이죠. 쉬는 동안에는 무릎이나 발을 가볍게 주물러주고 숨을 천천히 정리해 보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건강한 활동의 기본이 되어 때로는 야외 활동을 시작하려는 마음은 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땐 너무 많은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아주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은 집 앞 벤치까지 나가서 앉아있기, 내일은 골목길을 한 바퀴 돌아보기, 모레는 가벼운 산책로를 걸어보기. 이렇게 하루하루 조금씩 늘려가며 활동의 범위를 넓혀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야외 활동이 익숙해지고 몸도 마음도 가벼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야외 활동 중 마주치는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위로를 줘요. 풀잎 하나, 꽃 한 송이, 바람의 결, 이런 작고 소박한 존재들이 우리의 감정을 어루만져주고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줘요. 나무 아래에서 쉬는 시간, 햇살이 얼굴에 닿는 감촉, 하늘의 색이 바뀌는 모습을 바라보는 여유, 이 모든 것이 하루를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선물이 되어줘요. 야외 활동은 단지 운동이나 이동이 아니라 삶을 회복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오래 살아온 인생의 시간 속에는 수많은 기억과 감정이 쌓여 있어요. 그 기억을 떠올리고 지나간 시간을 되새기며 오늘의 자신을 다독이는 시간으로 야외 활동을 활용해 보세요. 걷는 도중에 나를 위한 응원의 말을 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나는 괜찮아? 오늘도 잘 해냈어? 조금 힘들어도 나는 충분히 해낼 수 있어? 이런 말들이 스스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걸음을 더 가볍게 만들어줄 거예요. 가끔은 발걸음을 멈추고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행복한가? 내가 지금 편안한가? 내가 지금 나를 잘 돌보고 있나?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스스로의 마음에 귀 기울이는 순간 우리는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울 수 있어요. 야외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의 자존감도 높아질 수 있어요. 자연 속에서 스스로 걷고,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결정하는 시간은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감각을 되찾게 해줘요. 이 감각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중요해져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내가 나를 돌보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야외 활동이라는 도구를 통해 가능해지는 것이죠. 특히 활동 후에는 스스로를 칭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도 나갔다 왔네. 햇빛을 잘 맞았네. 몸이 한결 가볍다. 이런 생각들이 쌓이면 다음 활동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더욱 즐거운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혹시 가족들과 함께 외출하실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은 기회예요. 가족들과 함께 공원에 가서 함께 걷고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도 한 장 남기면 그 하루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특별한 날이 될 거예요. 가족이 함께하는 야외 활동은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는 기회이기도 해요. 손주가 조심스럽게 할머니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자녀가 아버지의 보행기를 밀어주는 장면, 이 모든 것이 사랑의 표현이고 함께 살아가는 삶의 증거예요. 혼자 하는 야외 활동도 좋지만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하는 외출은 몸의 건강뿐 아니라 마음의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된답니다. 밖에 나가 걷는 시간은 단순히 건강을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그 시간은 우리 자신과 깊이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순간이기도 해요. 걸음을 옮길 때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기억들이나 마음속 깊이 담아두었던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올라오곤 해요. 그 생각들을 억누르지 말고 하나하나 따라가 보세요. 기억의 조각들을 떠올리며 웃기도 하고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하면서 그 모든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는 것이 중요해요. 야외 활동은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되어주거든요. 어떤 날은 외출하고 돌아와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몰라요. 오늘은 그냥 괜히 나갔다 왔나? 딱히 뭘 한 것도 없고 피곤하기만 하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날도 괜찮아요. 그저 움직였다는 사실, 햇빛을 조금이라도 쬐었다는 사실,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에요. 몸은 그렇게 작은 변화 하나하나에 반응하고 조금씩 더 튼튼해지기 시작해요. 야외 활동을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즐거움이 있어야 해요. 억지로 해야 한다는 의무감보다는 기다려지는 시간, 즐거운 시간, 나만의 소소한 기쁨이 있는 시간이 되도록 작은 취향과 관심을 담아보세요. 꽃 구경을 좋아하신다면 꽃이 많이 핀 길을 찾아보고 새소리를 좋아하신다면 조용한 숲길이나 하천가를 따라 걸어보세요. 걷는 동안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흘러나오면 걸음도 가볍고 마음도 들뜨게 되죠. 스마트폰에 익숙하시다면 좋아하는 노래를 몇 곡 담아두고 외출할 때 이어폰과 함께 가져가 보세요. 음악은 기억을 깨우고 감정을 풍요롭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친구예요. 때로는 짧은 메모장 하나를 가방에 넣어보세요. 걷다 떠오른 생각이나 느낌을 적어두는 거예요. 지나가는 꽃의 이름, 들려온 새소리, 기억난 어릴 적 일화, 이런 것들을 메모하다 보면 나도 몰랐던 감정과 생각들을 마주하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적은 것들이 쌓이면 나중엔 하나의 소중한 기록이 되기도 해요. 야외 활동을 통해 느낄 수 있는 이 모든 경험들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귀한 증거들이에요. 우리 삶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잘 해내고 있는 거예요. 혹시 몸이 아파서 움직이기 힘든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땐 창문을 활짝 열고 바깥 공기를 들여보세요. 햇살을 마주하며 바람이 실내로 스며드는 걸 느껴보세요. 그 짧은 순간도 야외 활동 못지않게 우리 몸과 마음의 생기를 불어넣어줘요. 때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외출을 도와달라고 부탁해보세요. 스스로 하기는 힘들지만 누군가의 작은 손길이 있다면 그 문턱을 훌쩍 넘을 수 있어요. 함께 걷는 동안 나누는 이야기, 도움받는 관계 안에서 느끼는 따뜻함, 이 모든 것이 삶의 한 페이지가 되어 우리를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줘요. 가끔은 특별한 목적 없이 걷는 것도 좋아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발길 닿는 대로 걸어보세요.
그 속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풍경이나 낯선 사람과의 스치는 인사,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장소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일상의 작은 놀라움을 선물해줘요. 그 놀라움은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감각들을 깨워주고 삶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만들어주기도 해요. 야외 활동을 하며 떠오르는 생각을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땐 편지를 써보는 것도 좋아요.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더라도 그저 내가 나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생각하고 마음속 말을 적어보세요. 그 속에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담겨 있을지도 몰라요. 자연과 함께한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고 그 차분함은 글로 풀어낼 때 더욱 깊이를 갖게 돼요. 또한 야외 활동은 우리에게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줘요. 걷는 동안 몸의 중심을 잡는다는 것은 단순히 넘어지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신경계 전체가 협력하여 몸을 조율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균형을 잡고 자세를 유지하려는 모든 움직임은 뇌와 근육의 협력 속에서 이루어지는 복잡한 작용이죠. 그래서 걷는 활동은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 몸 전체를 깨우고 훈련하는 효과를 갖고 있어요. 매일 걷는 거리나 시간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보다는 오늘 내가 얼마나 기분 좋게 걸었는지, 얼마나 마음 편하게 다녀왔는지를 느껴보세요. 기록을 남기고 싶다면 노트에 오늘 느꼈던 기분이나 풍경을 한 줄씩 적어보는 것도 좋답니다. 날이 좋을 땐 작은 피크닉을 준비해도 좋아요. 간단한 도시락이나 과일, 따뜻한 차 한 잔을 준비해 근처 공원이나 쉼터에서 조용히 앉아보세요. 혼자서도 괜찮고 누군가와 함께여도 좋고 그 시간이 오롯이 내 것이 되는 경험은 삶을 풍요롭고 따뜻하게 채워줘요. 혹시 걸음을 옮기기 어려울 정도로 몸이 불편한 날이 있더라도 창밖을 바라보며 느끼는 바람과 빛, 그림자와 소리, 이 모든 것도 야외 활동의 일부가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든 자연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어르신들의 삶은 이미 수많은 계절과 시간을 지나온 귀한 발자국이에요. 그 발자국은 이제 조금 느려졌을지 몰라도 그 안에는 세상의 지혜와 경험이 담겨 있어요.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세상을 향한 용기이고 스스로를 아끼는 실천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자연 속을 걷다 보면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웃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조용히 흔들리는 나뭇잎을 바라보다가 작은 새가 지저귀는 소리에 고개를 돌리다가 햇빛이 반짝이는 강물의 마음을 빼앗기다가 그렇게 잠깐의 순간들이 쌓이고 그 순간들이 우리의 하루를 따뜻하게 바꿔줘요. 이런 시간이 반복되면 삶의 무게도 조금씩 가벼워지고 마음의 긴장도 부드럽게 풀리게 돼요. 사람마다 걷는 리듬은 달라요. 어떤 분은 빠르게 걷는 것이 편하고 어떤 분은 느릿느릿 걸으며 풍경을 즐기는 걸 좋아하세요. 자신의 리듬을 존중하고 억지로 누구의 걸음에 맞추려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리듬이 곧 여러분의 삶의 호흡이고 그대로의 속도로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워요. 야외에서의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 작은 일정을 만들어 보는 것도 추천드려요. 매주 특정 요일을 정해서 외출하는 날로 삼아 보세요. 그날이 되면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날을 기다리며 일상 속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어요. 이런 반복적인 리듬은 생활의 안정감을 높여주고 심리적인 안정에도 많은 도움을 줘요. 혹시 몸이 유난히 무겁고 기운이 나지 않는 날이 있다면 그날은 아주 가까운 거리라도 나가보세요. 단 몇 걸음이라도 바깥 공기를 마시면 그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은 풀릴지도 몰라요. 중요한 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그 사실이에요. 작은 걸음 하나가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걸
자신에게 자주 상기시켜 주세요. 바람이 불어오는 날엔 그 바람을 느껴보세요. 바람의 결이 얼굴을 스치고 옷자락을 흔들고 나뭇가지를 따라 움직일 때 그 순간 우리 몸과 마음도 자연스럽게 조율되기 시작해요. 이런 자연의 움직임은 우리 신체의 리듬에도 영향을 주고 생체 시계를 자연스럽게 조정해줘요. 가끔은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져요. 그 순수한 웃음과 움직임은 우리에게 잊고 있던 감정을 다시 불러오게 해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내가 걸어온 시간 속에도 저런 순간들이 있었구나. 지금도 그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야외 활동을 하면서 자신과의 약속을 하나씩 세워보세요. 오늘은 5그루의 나무를 관찰해보기, 꽃의 향기를 한 번이라도 맡아보기, 새소리를 조용히 듣기. 이런 작고 소박한 약속들은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마법이 될 수 있어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산책길도 있어요. 그 길을 걸으며 지나간 얼굴들을 떠올리고 보고 싶은 이들의 안부를 마음속으로 묻는 것도 우리 삶의 한 장면이에요. 걷는다는 건 단지 발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정리하고 기억을 꺼내고 마음을 다독이는 과정이에요. 걷는 중에 가끔 멈추어 서서 그 자리에 잠시 머물러 보세요. 움직이는 것만이 활동이 아니에요. 멈춤도 활동이에요. 그 멈춘 순간에도 우리는 자연과 호흡하고 있고 그 호흡은 우리의 삶을 더욱 깊고 넓게 만들어줘요. 눈에 보이는 풍경뿐 아니라 귀로 들리는 소리들에도 집중해 보세요.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 새가 지저귀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말소리, 이 모든 소리들이 합쳐져 하나의 조용한 음악이 되어 우리를 감싸줍니다. 그 음악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우리의 기분을 편안하게 해주는 작지만 확실한 힘이 있어요. 그렇게 외출을 통해 우리는 자연의 품속에서 다시 숨을 고르고 스스로를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날마다 같은 길을 걷더라도 매번 똑같은 기분이 드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날은 하늘이 유난히 파랗고 어떤 날은 마음이 유난히 차분하고 또 어떤 날은 걷는 내내 추억이 따라오기도 하죠. 야외 활동의 소중한 점은 그날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상태 그대로 자연과 함께 머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지금 이 순간의 기분, 이 계절의 냄새, 이 바람의 느낌, 모든 것이 내 삶의 일부가 되어 조용히 나를 위로해 줍니다. 오랜만에 친구와 함께 걷는 길은 더욱 특별한 경험이 되어 오랫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함께 걷는 그 순간이 그 어떤 치료제보다 큰 힘이 되죠. 누군가의 손을 잡고 걸을 수 있다는 건 몸과 마음이 건강하다는 증거이자 삶 속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기쁨의 표현이에요. 그 손이 꼭 가족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동네 이웃일 수도 있고 산책길에서 마주친 인연일 수도 있어요. 그 인연 안에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길을 걸으며 때로는 하늘을 올려다보세요. 하늘은 언제나 우리의 머리 위에 있지만 우리는 자주 잊고 살아요. 흐린 날에도, 맑은 날에도, 노을 지는 시간에도 하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 마음의 방향도 위로 향하게 되고 답답했던 마음에 조금씩 틈이 생기기 시작해요. 자연의 색은 계절마다 달라요. 봄에는 연한 녹색, 여름엔 짙은 초록, 가을은 붉고 노란 물결, 겨울엔 고요한 회색빛. 이 계절의 색을 눈으로 따라가며 걷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색을 입히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 색들이 마음에 스며들면 일상의 작은 순간들도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죠. 걷는 도중에 만나는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고
조용히 웃어보세요. 그 웃음 하나가 오늘 하루를 따뜻하게 바꿔줄 수도 있어요. 사람의 표정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하니까요. 한 사람의 미소가 또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것. 그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외출을 하고 걸음을 옮기는 것은 몸을 단련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사실은 삶을 더 가까이에서 느끼기 위한 시간이기도 해요. 우리가 사는 이 동네, 이 길, 이 나무, 이 벤치, 이런 것들을 지나며 내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알려주는 과정이에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외출하게 된 경우에도 그 시간을 감사함으로 채워보세요.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사실, 나를 위해 누군가가 시간을 내주었다는 마음,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따뜻해지고 삶이 더욱 의미 있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 마음을 작은 인사나 미소로 돌려드릴 수 있다면 그 하루는 더없이 아름다운 날이 될 거예요. 비 오는 날에는 우산을 들고 천천히 걸어보는 것도 좋아요. 비가 땅을 적시고 나뭇잎 위에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걷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생각도 정리되곤 하죠. 비의 리듬에 발걸음을 맞춰보세요. 조용히 떨어지는 빗방울이 우리 마음의 먼지를 씻어주고 내면을 맑게 해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비와 함께 걷는 시간은 다른 어떤 날보다 깊고 조용한 위로를 선사해 줍니다. 또한 야외 활동은 단순히 걷는 것을 넘어서 삶을 나누는 소중한 수단이 될 수 있어요. 가까운 시장에 가는 길, 병원에 가는 길, 이웃을 만나러 가는 길, 이런 평범한 외출도 야외 활동의 연장이에요. 그 안에는 사람과의 만남이 있고 세상과의 연결이 있어요. 그래서 야외 활동을 통해 우리는 고립이 아닌 참여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집에만 머물다 보면 몸도 마음도 점점 다치기 쉬워요. 그러나 외출을 통해 새로운 풍경을 보고 낯선 공기를 마시고 처음 만나는 사람과 눈을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감각들이 깨어나요. 그 깨어남은 우리를 더 살아있게 만들고 매일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해줘요. 야외에서 활동한 뒤 집으로 돌아오면 따뜻한 물로 손을 씻고 차 한 잔을 준비해 보세요. 그 시간은 오늘의 외출을 차분히 마무리하고 몸과 마음을 다시 고요하게 만드는 좋은 방법이에요. 차의 온기가 손끝에서 몸속으로 스며들며 오늘 하루의 감정을 조용히 감싸줄 거예요. 활동 후에는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아요. 그렇게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은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런 하루하루가 쌓이면 우리는 삶 속에서 더 큰 안정과 평화를 얻게 되죠. 야외 활동은 일상의 반복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잊지 않게 만들어주는 기회예요. 바쁜 사람들과는 다르게 천천히 걷고 조용히 생각하고 부드럽게 숨쉬는 우리의 걸음 속에는 삶을 바라보는 깊은 시선이 담겨 있어요. 그 시선이 삶을 더욱 소중하게 만들고 우리 자신을 더욱 따뜻하게 바라보게 해줘요. 누군가와 함께 걷는 시간이 아니더라도 혼자서도 충분히 좋은 외출이 될 수 있어요. 스스로에게 말을 걸어보는 시간, 마음속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 조용히 자연을 바라보는 시간, 이 모든 것이 야외 활동을 통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경험이에요. 매일 걷는 길에도 변화가 있어요. 어제는 보지 못했던 새싹이 자라고, 오늘은 처음 보는 꽃이 피고, 내일은 바람이 다른 방향에서 불 거예요. 이런 작은 변화들을 발견하는 기쁨은 하루하루의 외출을 특별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 기쁨은 삶의 무게를 덜어주는
가장 자연스러운 치유가 됩니다. 걸음걸이는 우리의 감정을 담는 또 다른 언어예요. 기분이 좋을 땐 발걸음이 가볍고 마음이 무거울 땐 자연스레 속도가 느려지죠. 하지만 어떤 마음이든 괜찮아요.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감정을 담은 걸음을 스스로 지켜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보는 방식이에요. 야외에서 느끼는 냄새들도 우리에게 특별한 기억을 떠올리게 해요. 비 온 뒤의 흙냄새, 햇빛에 데워진 풀냄새, 바람을 타고 흘러오는 꽃향기. 이런 냄새는 머리보다 마음에 먼저 닿아서 순식간에 어떤 장면이나 사람을 떠올리게 만들어요. 그 기억은 아프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하며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하게 느끼게 해줘요. 가끔은 땅을 바라보며 걷는 것도 좋아요. 아스팔트 위의 그림자, 나뭇잎 아래 숨은 작은 벌레, 돌 사이로 자란 풀, 이런 소소한 장면들을 눈에 담다 보면 삶의 속도가 자연스럽게 느려지고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것들을 다시 발견하게 되죠. 특히 해가 지는 시간에 걷는 길은 하루를 정리하는 데 참 좋은 시간이 돼요. 해가 천천히 지며 하늘이 붉게 물들고 바람의 결이 달라지는 그 순간, 그 시간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걸으면 마음도 하루를 마무리할 준비를 하게 돼요. 어르신들께선 젊은 시절 바쁘고 무거운 삶을 살아오시느라 이런 시간들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지금 이 시간은 그 모든 시간의 보상이라 생각하시고 천천히 느끼고 깊이 숨쉬며 마음껏 누려보세요. 야외 활동은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느끼게 해줘요. 내가 자연 속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고 세상의 변화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감각을 갖게 해줘요. 그 감각은 우리가 삶을 더욱 풍성하게 느끼게 하고 남은 시간들을 보다 따뜻하고 충만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야외 활동은 나이를 가리지 않아요. 몇 살이든 어떤 몸이든 걷는 시간과 형태는 다르겠지만 자연과 연결되고 삶의 리듬을 따라가며 자신을 돌보는 그 마음은 누구에게나 가능하고 누구에게나 귀한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정말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걷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삶을 아끼는 행위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오늘도 천천히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 보세요.